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 통계 쪽 들어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통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의 수학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죠. 왜냐면 기존의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다방면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만족한다라는 즉 100%에 관련된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원래 수학이거든. 통계 같은 경우는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잖아. 왜냐면은 내가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조사를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냈어. 뭐 이런 상태다라고. 근데 그게 뭐 사람의 마음이란 게 좀 한결같은 거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사람들 어떻게 다 해. 우리 전 세계에 막 50억 명 이렇게 했는데 50억, 60억? 뭐 이렇게 70억 돼 가는데 이제. 응? 그래서 이 통계라는 건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 시대 엄청 중요하지.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불확실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통계라는 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가 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네. 이제 통계가 수학적으로 낀 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좀 많이 지났죠. 뭐 옛날에는 이제 많이 얼마 안 됐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죠. 예, 그래가지고 이 통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 중학교 때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점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학교 그 점수죠. 학교 점수를 보시면요. 너네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딱 그 있잖아. 과목, 자, 이 과목하고 뭐 이렇게 수업 시수 돼 있고 그 다음에 써 있는 게 자기 점수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하고 이제 평균 점수를 해가지고 따로 나오잖아. 그게 다 통계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70점이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평균이 75점이래. 그러면은 나는 평균보다 살짝 못했네. 이렇게 판단을 하지.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표준 편차가 좀 작아.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 편차라는 거는 벌어진 정도거든? 그럼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벌어진 정도가 작다는 거여서 이제 사람들의 대부분의 점수가 다 엇비슷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뭐 이런 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우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걸 이제 배우는 게 우리 통계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우리가 지표를 다뤘을 때, 얘 자체는 믿을만하다, 안 믿을만하다. 이런 것도 다루는 거기도 하거든? 근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다루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다루는 통계는 이제 얘네들이, 내가 통계를 딱 냈을 때, 얼마나 고르게 분포가 되는지, 아니면은, 막 이 통계가 들쭉날쭉한지,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로 연결되긴 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 조금, 고등학교식으로 배우면 아예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얘는 독립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기 위한 단어들을 좀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죠? 대표값이죠. 너네 대표값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그냥? 대표를 말하는 거잖아. 대표가 되는 값들을 배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대표값이란 무엇인가? 자료 전체의 중심이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 말 그대로 대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평균값하고요. 평균하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최민값이라는 거 배워요. 자, 평균이라는 것은 너네들이 이미 많이 해봤던 그 평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어를 조금 다룰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쌤이 국어 점수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수학 점수라고 적어놓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라고 적어놨을 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죠? 도수. 그러니까 이제 종류예요, 종류. 그리고 이제 별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배우냐면 별량이라는 게 변하는 양. 얼마나 변했니? 그래서 국어를 예를 들어 80이라고 하면 별량이 80점인 거고, 뭐 수학이 96점이래. 아니, 기분 좋지. 이런 게 있고요. 영어가 100점이래요. 영어를 제일 잘하시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평균을 내볼래? 라고 하면 어떻게? 평균을 내볼래 하면은 이제 80, 90, 100점을 더하죠. 그 별량을 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로 나눠요? 개수로 나누죠. 즉 도수 개수로 나누죠. 그래서 거기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도수란 이름은 등장하진 않아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 등장하냐면은 이제 별량의 총합. 별량의 총합이고 이제 그거를 뭐로 나누냐면은 별량의 개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별량이 3개잖아. 그리고 걔네들 다 더하고. 그러니까 별량 가지고 대화를 해요. 도수라는 이름은 이제 안 나옵니다. 뭐 상대도수 이런 거 나왔었지만 이제 그런 거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별량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이제 이게 평균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공식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다시. 평균은 뭐다? 별량의 개수분의
그리고 분차는 별량 총합.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평균 계산법 이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평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값이랍니다. 자, 중앙값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중앙이에요. 가장 중간에 있는 값.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요. 그럼 가장 중간에 있는 게 누구니? 2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 3, 5, 8 이런 애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중앙값을 찾으래. 그럼 여기 중앙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1, 3, 5, 8의 중간은 여기거든? 가운데니까? 근데 여기 값이 없지. 그래서 여기 양쪽 있죠. 얘네들을 더한 거에 반을 때립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시게 되면 4니까, 8이니까 반 때리면 4죠? 그래서 그때 중앙값은 4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별량의 개수가 홀수이면은 중앙에 위치한 값, 그러니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이제 중앙값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별량의 개수가 짝수면은 이제 그 중앙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 있죠. 얘네들의 평균. 이게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단 중앙값을 하셨을 때는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알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그거 작은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앙값이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최고로 빈도수가 많은 거. 빈도수가 많은 값을 이제 최빈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 2, 3, 3, 3이 있어요. 야, 최빈값 누구니? 3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118쪽입니다.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한번 구해보자입니다. 자, 가보자. 자, 다음은 자, 하늘인의 반 학생이 8명이 자, 음악 실기평가 점수를 조사했답니다. 자, 이 자료의 평균 중앙 최빈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거기 말했죠? 순서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써줘야 될 게 18. 그 다음에 이제 18 다음에 이제 28 보이죠? 자, 28 쓸 거야. 순서대로 적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28 다음에 이제 32죠, 32. 그리고 45 보이나? 45, 49, 50. 하나, 둘, 셋, 넷, 다여. 원래 하나가 어디 갔지? 50이 있네요. 이거 59라고 적어놨니, 이거? 49, 그 다음에 50, 52.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50이 맞나? 52가 아니네? 28, 18, 28, 40, 45. 40, 45. 40, 45구나. 미안합니다. 40, 40. 이게 쌤이 노안이 있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50.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을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을 찾으랍니다. 자,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평균은 뭐였죠? 자, 별량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별량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개수가 8개였지?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이거 많지. 자, 일단 얘네들이 더하면 56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은 74고요. 자, 이렇게 더하시면요, 106이고요. 자, 146이고요. 이건 191이고요. 자, 요거는 24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0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약분해 주시면은, 자, 83, 24. 그리고 50이니까, 이거 뭐 소수점 나오네? 소수점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83, 24 적어주시고, 50이죠? 86에 48. 20, 00, 2, 16, 40, 50. 자, 그래서 평균 점수는 36.5점이 나오겠죠? 계산을 좀 잘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중앙값 같은 경우는요, 8개죠. 그럼 8개 있을 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을 때는 거기 딱 중간에 대해서 얘네 둘의 중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32하고 40을 더하시게 되면 72가 나오겠죠? 자, 그럼 걔의 중간이니까 36이 이제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은 누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28이 2번 있죠, 혼자서? 그래서 28이 최빈값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거 영어 공부하는 거야, 영어 공부. 영어 공부하는 거니까 뭐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또 별량이 8개랍니다. 작은 거부터 써줬대요. 아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료의 중앙값이 223일이에요. 자, 그럼 8개이기 때문에 그 중앙값은 아까 열 문제도 풀었다시피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 사이드 더하면 되는 거였지. 자, 그럼 얘도 8개니까 가운데 거 기점으로 221하고 x가 있는 게 보여요. 자, 근데 걔네들의 중앙값이 223이래죠. 자, 그럼 얘네들이 더하고 반띵을 때렸을 때 뭐가 나야 된다 소리야? 223이 나야 된다 소리죠. 자, 그러면은 양쪽에 2를 곱해주시게 되면요. 자, 221 더하기 x는 446이 됩니다. 자, 그럼 x라는 애는 225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가볍게 풀 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이제 119페이지구나. 자, 3번은요. 다음은 희망인의 모둠. 자, 7명이래요, 이번엔. 자, 그럼 중앙값은 딱 가운데 있는 애겠죠?
자, 평균 수면 조사를 나타낸 거래요. 자, 평균과 최빈 값이 같답니다. 자, X값 찾으래요. 자, 근데 거기 봤더니 순서대로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적어줍시다. 자, 그럼 5, 7, 그 다음에 7, 7, 8, 9. X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X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자, 그럼 우리가 X의 위치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럼 얘가 최빈 값은 일단 확실하게 확정된 애가 최빈 값은 7이죠. 자, 근데 최빈 값하고요, 평균 값하고 같대요. 자, 그러면은 평균이라는 것은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그리고 거기다 X까지. 그리고 7개였으니까 7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12, 19, 26, 34, 43, 7분의 43 더하기 X가 7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가 49여야지 7, 7에 49죠? 그럼 X가 6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자, 이러면 끝납니다. 벌써 통계 소단을 하나가. 그러니까 통계는 내가 전에 말했다시피 쌤이 딱히 수업을 안 해도 너네들이 시험 문제 푸는 것까지 상관이 없어요. 시험 문제 풀고 다 맞추는 것까지 너네들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냐면 결국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를 알아야 되거든. 그 목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연결이 돼요. 아까 중학교 때 그랬죠? 우리 중학교 때에서의 통계의 목표는 이 통계 자료가 얼마나 잘 분포가 돼 있니? 잘 퍼져 있니? 그러니까 이걸 믿을 만한 자료니? 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때가 더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거 이제 곧 배웁니다. 아무튼 걔네들이 계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이 분포가 고르게 분포가 된 건지 아니면은 좀 들쭉날쭉한 분포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를 믿을 만한인지 요걸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가 왜곡된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믿을 만한 자료인지 이런 거 계산하는 연습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됐고요. 자, 121쪽입니다 이제. 그래서 후딱 다 끝내버릴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근데 원래는 총 세 가지예요. 자, 이제 삼포도라는 거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거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거 배웁니다. 네, 분산보다 중요한 게 표준 편차예요. 자, 근데 분산을 통해서, 표준 편차가 분산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얘도 아셔야 됩니다. 자, 산포도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산이 퍼져 있는 걸 뜻해요. 한자로. 퍼져 있을, 어떤 한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퍼져 있는 상태를 이제 산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퍼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져 있는 정도. 자, 그럼 거기 한번 내용 가봅시다. 자, 별량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표값이라는 것은 지금 평균하고 평균, 그리고 뭐니? 중앙값, 최빈값. 얘네들 말하는 거죠. 얘네들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평균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때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로 한다. 자, 괄호를 한번 봐봅시다. 자, 별량들이 대표값대로 또 멀리 흩어져 있으면요. 그러니까 대표값이 이렇게 딱 굳건하게 있어요. 어떠한 값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 거리가 멀어. 그러면 어때? 산포도가 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가 크다. 많이 퍼져 있다. 그럼 산포도가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몰려 있다. 그러면 산포도가 작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괄호 1번 그래서 별량들이 대표값들이 이렇게 몰집돼 있어. 밀집돼 있어요. 이렇게 밀집돼 있어. 그럼 뭐다? 산포도가 작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산포도는 뭐다? 퍼져 있는 정도로 그냥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얘 나와 있죠. 표 그 그림도 한번 봐보시면요. 이제 그 동현이의 점수 분표는 70점의 기준으로 몰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5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수학 점수를. 5회에 걸쳐가지고 수학 점수를 봤죠. 5번에 걸쳐서. 근데 5번을 모두 동현이는 60, 70, 80에서 거기에 몰려 있죠. 그래서 얘는 산포도가 작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진웅의 점수 분포는 와, 대단하다. 얘는. 50점이었다가 이제 80점도 맞아보고 90점도 맞아봤지. 이렇게 퍼져 있죠. 점수 분포가. 그래서 이걸 산포도가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걸 배워야 되거든. 근데 그거 배우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편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편차가 뭐냐면요. 차이를 뜻해요. 차이. 네, 차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대표값이 있을 때요. 거기하고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쌤이 수직선으로 그렸을 때, 자, 여기의 값을 쌤이 대표값이라고 할게요. 그럼 대표값이라 했을 때 이 대표값을 기준으로 한 여기로 가 있어. 내가 이제 다른 거를 체크할 건데, 점수를 체크할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편차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편차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대표값에서 멀면은 편차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죠. 만약에 여기 대표값이 이렇게 가까워. 그럼 편차는 어떻겠어요?
작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편차는 뭐라고 돼 있어?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 돼 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표값으로서는 이제 평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을 해주시면은 편차가 돼요. 그림으로 펴면 이거죠. 이 대표값이 평균인 거고 여기가 새로운 별량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편차다. 그럼 거리를 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2라고 3이야. 그럼 걔네 거리 구하려면 둘이 빼지. 마찬가지예요. 편차도 둘이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 편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값, 0값, 마이너스 값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편차에 대한 특징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표를 하나 그려놓고.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할게. 자, x1이라는 값이 있고, x2라는 값이 있고, x3라는 값이 있어요. 아이고, 잘못했다. 자, 이제 거기 별량을 A, B, C라고 잡았을 때, 자, 그때 별량을 x1, x2, x3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점수예요, 점수. 이해하기 편하게 점수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편차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 편차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자, x1, x2, x3에 대해서, 자, 평균을 먼저 계산합시다. 자, 평균 같은 경우는요, 자, 3분의, 자, 얘네 3개 더하면 되겠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게 평균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쌤이 y라고 그냥 할게요.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편차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럼 얘에 대한, 즉 a라는 도수에 대한 편차는 자, y에서 이제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별량인 x1에서 y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얘에 대한 편차는요, x2 빼기 y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에 대한 편차는요, x3 빼기 y를 해주시면 돼요. 편차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돼요, 그냥.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돼. 근데 얘네들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다 더하잖아요? 무조건 뻥이에요. 왜냐면, 얘네 세 개를 더하게 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고 쓰고요. y가 몇 개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3y라고 쓸 수가 있거든? 근데 y라는 게 지금 요식이었잖아. 그럼 y 앞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죠.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가 돼서 이거 전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 괄호 1번. 편차의 총합은 항상 제로다. 오케이? 편차의 값 총합은 항상 제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3포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요. 만약에 편차가요, 전부 다 커요. 그럼 편차가 크다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소리죠. 그럼 걔네들의 3포도 넣었을까요? 3포도는 크겠죠. 왜? 많이 퍼져 있을 거 아니야. 편차가 크다는 것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니까 3포도가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만약에 편차가 엄청 작아. 엄청 작게 되면은 걔네들 같은 경우는 3포도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괄호 2번.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자, 평균보다 별량이 크대요. 그러니까 별량이 평균보다 크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90점인데 평균이 75점이에요. 그럼 편차는 양수값을 갖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괄호 3번 쌤이 얘기했던 겁니다. 자, 편차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양수값이 클수록 이제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이제 평균에 가까이 있다. 그 3포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분산하고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편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편차값도 우리가 어떠한 점수가 있을 때 이제 편안하게 보는 방법이 걔네들 평균 내가지고 차이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잘했군, 못했군 하잖아. 평균이 70이고 내가 평균이 90점이야. 그러면은 내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잘했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따지는 게 편차였죠. 그럼 편차도 우리가 하나하나 딱 보고 내가 이걸 보고 난 잘했군, 못했군을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표준 편차라는 걸 배워요. 분산하고.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을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거기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평균값을 찾을 거야. 왜? 이 평균값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치? 근데 우리 편차라는 게 자체가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하거든. 그럼 걔네들 비교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편차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하고 거기에 평균을 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식을 보시면요, 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평균 구하는 게 그거였지.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이었죠. 그럼 이제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별량 개수분의 똑같아요. 평균 되는 거니까.
별량 개수분의 그 편차 제곱이 있죠. 편차 제곱을 했잖아. 그럼 걔네들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총합이 한 거래. 이게 분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곱을 씌워놨죠. 제곱을 씌워놨으니까 그냥 이제 거기다가 값을 키워놨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겠지. 자, 그래가지고 루트를 씌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거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요. 자, 편차의 총합은 항상 제로입니다. 아까 이거 설명했죠. 그리고 편차의 평균도 0이 돼요. 이 값으로는 편량들이 평균으로 중심에서 흩어지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돼 있죠. 그래서 얘네를 이용해서 또 3포도를 적용시켜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산의 값이 만약에 이걸 계산했어. 분산의 값이 작았어. 그럼 분산의 값이 작았다는 것은 편차 제곱 얘네들에 대한 평균이 작았다는 거지. 그럼 걔 같은 경우는 편차 결국 이 합을 했을 때 값이 작다는 거예요. 편차 값들이 작다는 소리 아니야. 편차 값들이 작다는 소리죠. 쌤말 여기까지 이해돼요? 편차 값들이 작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퍼진 정도가 넓을까 좁을까? 평균에 가까울까 평균에서 멀까? 편차라는 게 뭐였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였어. 근데 그 값들을 제곱해서 다 더했더니 되게 작았단 말이야. 그럼 그거 작게 되면 평균에 가까우니까 작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평균이 71점이고 내 점수가 70점이야. 그럼 편차는 마이너스 1점이잖아. 아니, 잘못 얘기했다.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내가 71점이고 평균이 70점이면 내 편차는 1점이잖아. 그러니까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가깝잖아. 그러면은 분산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는 짧겠지. 이 총합이 좀 작다는 건. 평균이 작다는 건. 여기까지 한번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2번에 분산하고의 표준 편차 값이 작을수록 별량은 평균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포가 고르다라고 불러요. 분포가 고르다라는 거는 뭔 말이냐면요. 분포가 고르다는 것은 평균에 이렇게 몰려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균에 몰려있다. 점수대가 다 비슷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걸 고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골고루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고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험 점수를 얘기했을 때 어떠한 평균에 대해서 애들이 다 거기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수대가 다 비슷비슷하다. 이게 고르다라는 겁니다. 점수대가 너무 퍼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고르지 못한 애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124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계산 다 해보자. 자, 124쪽을 보시면요. 자, 만약에 요거 잠깐 아리까리 할 거예요. 이해될 듯 말 듯 할 거야. 그럼 그때 뭐 하냐면요. 잠깐 살포시 멈춰놓고요. 개념 원리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요거는 여기서 딱 끝내야 됩니다. 이거를 또 뭐 개념을 다시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아무튼 가봅시다. 자, A, B, C, D, E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걔네들의 편차 할까? 마이너스 1, x, 3, 마이너스 2, 5라고 합니다. 자, 그때 평균이 75점이래요. 비수학 점수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이따 그 전에 이거의 값은 지금 편차지. 그럼 우리가 편차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 다 더하면 제로였던 거였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1, 2, 0, 5, 즉 x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자, 그게 몇이란 소리예요? 0이란 소리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5라는 거지. 즉 b의 수학점수의 편차는 마이너스 5점이었죠. 자, 근데 뭐라 돼 있죠? 평균이 75점이라고 돼 있지. 근데 편차가 뭐였어? 내가 그 수학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뺀 거였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5점이 나오려면 나는 몇 점이어야 돼? 70점이어야지 평균을 뺐을 때 마이너스 5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B의 수학 점수는 70점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편차는 뭐니까? 별량 빼기 변수니까. 그러니까 별량 빼기 이제 평균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마이너스 5가 나야 되는 거니까 네모는 70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밑으로 갑시다. 자, 이제 다음 표는 A, B, C, D, E, F에 자, 6번 됐어. 그냥 맵박스 편차로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적고 시작하자. A, B, C, D, E, F. 자, 편차를 적어봤더니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편차의 총합은 항상 제로였죠. 그럼 다 더합시다. 그럼 5가 될 거고요. 3, 4, 2가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일단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래죠. 자, 그럼 분산은 뭐였죠?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었죠. 자, 그럼 편차 문제 써 있으니까 편차를 이제 뭐 하라면 돼? 제곱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16, 1, x제곱이니까 x가 마이너스 2였지. 그럼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여기도 4, 1, 4. 그러니까 17, 21, 25, 26, 3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변수가 몇 개였어? 5개였지, 6개였지. 그 약분해 주시니까 5까지 나오겠죠. 이게 뭐다? 분산이다. 근데 거기에 루트를 때리면 뭐가 나온다? 표준 편차가 나온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5가 됩니다. 분산은 5가 되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 얘기해야 될 게요. 분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거를 단위를 쓸 때는 그냥 안 쓰고 그냥 숫자만 쓰고요. 이제 표준 편차를 할 때는 이제 거기 회라고 돼 있죠. 횟수.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루거든. 분산은 얘를 구하기 위한 도약일 뿐이야. 추진력일 뿐이야. 분산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추진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분산은 숫자만 가지고 쓴다. 다음. 자, 이제 5개의 별량이 나와 있습니다. 7x, 9, y, 11이라고 돼 있고요. 자, 평균이 9고요. 자, 분산이 5라고 돼 있죠. 자,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보자. 자, 그러면 7x, 9, y, 1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평균이 9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평균이 9인 거니까 얘네들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5분의 5개 다 더하시면요. 16, 27 더하기 x 더하기 y가 지금 평균이 문제에서 몇이라 돼 있지? 9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바로 할 수 있죠. 5, 9, 45잖아. 그럼 x 더하기 y가 몇이어야 돼? 18이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은 분산이 5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분산이 5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내가 원하는 별량이잖아. 그럼 여기서 평균도 아니. 분산을 미리 다 해버리자. 그럼 빼기 x-9, 0, y-9.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가 되겠죠. 11 빼기 9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분산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제곱해가지고 이제 평균 내야 되죠. 자, 그럼 제곱할까요? 자, 그럼 4 더하기 x-9의 제곱 더하기 자, y-9의 제곱 더하기 자, 4까지 나오겠죠. 그거를 뭘로 나눠요? 별량의 개수인 5개로 나누었을 때 몇이 나와야 된다 소리야? 얘는 5가 나와야 된다 소리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양쪽에 5를 곱할게요. 자, 부분 없애려고. 그리고 4까지 더해버릴게. 그럼 8 더하기 자, 이거 전개까지 해버리자.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8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8y 그리고 플러스 81 자, 그게 2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얘네 둘은요 마이너스 18로 묶이죠. 그럼 마이너스 18로 묶으면은 x 더하기 y예요. 자, 그리고 8 더하기 81은 81 더하기 81은 162 162에다가 8은 170이죠? 그럼 넘어가주시면은 플러스 170이라고 먼저 써놓읍시다. 자, 그게 뭐가 나오냐면 25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궁금하잖아. 그리고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써놨잖아. 18이라고. 자, 그럼 18 곱하기 18 하면 18의 제곱은 324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자, y제곱 마이너스 324 그리고 더하기 170은 25가 나오는 거지. 자, 그 마이너스 324 더하기 170은 154죠? 마이너스. 자, 그럼 넘어가시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9가 나온다. 아, 계산이 조금 더 어려울 뿐이지 이제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아주 좋소. 자, 이제 자료를 한번 이해해보자. 자, 보자. 자, 오른쪽 표는 이제 A, B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줬냐면은 이제 평균이라는 걸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줍니다. 자, 그럼 복습 좀 해볼까요? 자, 표준 편차는 누가 더 작니? B가 더 작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뭘 말하는 거야?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왜? 표준 편차라는 게 다 벌어진 정도잖아. 근데 벌어진 정도가 좀 더 작다는 것은 그 평균에 애들이 몰려 있다는 거잖아. 그건 점수 때 애들이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고르게 있다. 골고루랑 다른 거예요. 골고루 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있는 게 고르다는 게 아니라요. 평균에 가까운 걸 고르다라고 부른 거야.
방금 얘기한 50점부터 90점까지 이렇게 있는 거는 골고루 있다예요. 국어적인 표현은 다른 겁니다. 확 헷갈려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고르게 분포한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기억 봅시다. 자,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표준 편차가 분산을 루트 시킨 거였지. 그럼 얘를 다시 제곱을 하면은 분산이 되겠죠. 그럼 누가 더 커요? 자, A반이 더 크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 B반 성적이 A반 성적보다 우수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어? 평균치를 보면 되지. 평균이 높으면은 그 반이 공부 잘하는 거잖아. 너네 반 1등, 반 2등, 반 3등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 반평균 내잖아. 그래서 반평균이 제일 높은 반은 공부 열심히 하는 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니은 B반 성적이 A반 성적보다 좋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75점인데 표준 편차가 9야.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는 거고 못하는 애들은 엄청 못했다는 거야. 평균이 85점인데 표준 편차가 7이라는 것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간격이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찬 반이죠, 여기가. 알찬 반이지. 여기는 아니야. 자, 디귿 갑시다. 자, A반의 성적이 B반 성적보다 더 고르대요. 헛소리하고 있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르다고. 자, B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평균 가까이 더 몰려있죠. 왜? 표준 편차가 더 작으니까 더 몰려있잖아. 그래서 리을까지 해서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이제 5번으로 가봅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진짜 혼자 공부해도 될 정도라. 근데 미래를 위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보자. 자,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요. 자, 85. 자, 분산은 61. 자, 학생 수는 8명하고 12명이랍니다. 자, 이게 별량 개수가 있죠? 평균값은 이제 별량들의 총합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편차 내가지고 제곱한 값들이겠죠? 아이고. 자, 그럼 그때 이제 뭘 벌였냐면요. 경민의 반, 이게 경민의 반이야. 자, 경민의 반에 이제 수학 성적에 표준 편차를 지금 찾으랍니다. 전체 반 학생 수. 그러니까 전체 반 학생 수. 이거는 여기 써져 있는 분산이고요. 여기 써 있는 이제 그 학생 수 있죠? 학생 수 명. 여기 평균이라 돼 있죠? 쌤, 표준 편차는요, 분산을 루트로 때리면 되니까, 이거 루트 6이고, 이거 루트 11이네요? 그럼 둘이 더해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11이네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분산값은 어떤 분산값이냐면요, 이 남학생들만 가지고 만든 분산값이에요. 얘는요, 여학생들만 가지고 만든 분산값이에요. 일단 남학생들이 좀 더 점수대가 고르죠? 평균에 많이 몰려있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전체 학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 따로따로 보지 말고 같이 봐달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럼 분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이 별량 개수분의 편차 총합이었죠. 편차 제곱 총합. 자, 그러면은 남학생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분산이 6이었잖아. 그리고 명수가 8명이었죠. 자, 그럼 8분의 자, 편차 제곱의 총합을 쌤이 네모라고 할게요. 저거 다 쓰기 너무 귀찮아서. 그럼 그게 결국 몇인 거예요? 6인 거죠. 분산이니까. 그러니까 네모의 값은, 즉 편차 제곱의 총합은 48이 나오겠죠. 누구에 대한 편차 종합? 남학생에 대한 편차 제곱 총합. 그럼 여학생에 대한 편차 제곱의 총합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나 여학생 12명이었어요. 자, 그럼 12명분의 자, 세모라고 합시다. 자, 그거는 몇이 나와야 돼? 1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쪽에 12 곱하면 되지. 그래서 세모는 자, 바로 계산할게요. 132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 이건 뭐라고요? 여학생들의 편차 제곱 총합.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전체 학생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 필요하잖아. 난 전체 학생이 필요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뭐 하면 돼? 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더해주게 되면은 18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80이면 이게 뭐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합친 편차 제곱의 총합이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거 하고 조심해야 될 거 알려줄게요. 자, 그럼 이제 뭐니? 자, 이제 명수는 20명이죠. 자, 그 20명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럼 9가 나올 거예요. 이게 분산이죠. 전체 학생의 평균. 분산. 자, 그러면은 루트만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나오니까 자, 루트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난이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평균을 다르게 줍니다. 지금 평균이 같죠? 평균이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편차도 계산하는 과정이 똑같잖아요. 왜냐면은 뭔 말이냐면 편차가 별량 빼기 평균이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의 평균이 달랐어 봐. 뭐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럼 편차가 다르게 되면은 그 편차들을 제곱해서 총합할 때 그 기준이 대표값이 달라졌지. 평균이 대표값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편차라는 게 뭐야? 대표값으로부터 벌어진 거잖아. 근데 대표값들이 서로 다르면은 걔네들에 대한 벌어진 정도도 다 다르잖아. 근데 나는 하나의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요, 이렇게 평균이 서로 다르게 줘요. 그때는 계산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일단 6번으로 갑시다. 자, 이때는 어떻게 푸는지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자, 보자. 자, 세 개의 별량. 자, A, B, C 평균이 8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산이 14라고 돼 있을 때 A-E, B-E, C-E 평균과 분산을 각각 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별량이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자, 평균값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게 8인 거예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분산이 14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분산이 14니까 일단 편차를 먼저 찾아야겠지. 자, 그럼 편차를 먼저 찾으면 8이 평균이잖아. 그럼 A-8하고 B-8하고 C-8이 뭐가 되는 거야? 편차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걸 뭐해? 제곱을 하죠. 이렇게 분산 구해야 되는 거야, 분산. 그거 하고 이제 몇 개로 나눠요? 3개로 나눠요. 이게 분산이죠. 자, 근데 그 분산이 몇이라고 돼 있어? 14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럼 양쪽에 3 곱하면은 결국 이거의 값은 4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별량 A-E하고요, B-E하고 C-E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죠. 자, 그러면은 A-E의 평균부터 구합시다. 자, 그럼 별량이 바뀌었어요. A-E, B-E, C-E라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다 더해주신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변수는 3개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3분의, 자, 3개 다 더하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6까지 나와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야? 24잖아. 그 24에서 6 빼면은 18이지. 그래서 6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평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좀 별량이 바뀌었다. 별량이 바뀐 상태에서 분산을 찾아줘야 되거든? 그러면 뭘 다시 찾아줘야 돼? 편차를 다시 찾아줘야 돼. 자, 그럼 6에서 빼면요, A-8이 편차고요, B-8이 편차고요, C-8이 편차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은 또 얘네들을 제곱해가지고 뭐해? 더한 다음에 나눠주죠. 근데 이게 뭐야? 아까 이렇게 써있던 거하고 똑같이 식이. 그럼 얘를 당연히 뭐가 나와? 14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산값은 이제 14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사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본적인 별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별량을 변화를 줬을 때 평균은 변합니다. 8에서 6으로 변했죠? 단 뭐는 안 변해요? 분산은 안 변해요. 똑같이 뺐지. 이게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들어봐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통계가 있었어요. 통계가 있었는데 이제 걔가 A, B, C에 대한 거였어. 근데 A-, B-, C-에 똑같이 2를 뺐지.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것은 퍼진 정도지 이 퍼진 것들에 대한 값은 중요하지 않거든? 퍼진 정도가 중요한 거잖아, 우리한테는. 그럼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이렇게 이동했어. 그럼 퍼진 정도가 바뀌어? 안 바뀌죠. 여기 있던 애가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야. 똑같이 다 마이너스 1을 했잖아.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퍼진 정도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분산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분산값은 변하지가 않고 이제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의 평균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면 평균값은 바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점이 있어. 75점을 전부 다 2점을 뺐어. 그럼 평균은 73으로 줄어들잖아. 근데 걔네들을 전부 다 2를 뺐기 때문에 퍼진 정도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이 상태로 이동하는 거니까. 오케이? 뭐 여기까지 이해하면 정말 얘네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이 뭐다? 평균은 변합니다. 별량을 바꾸게 되면. 하지만 분산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걸 좀 찾고 싶은데 평균이 다를 때 이거 19 거기 132쪽 가봅시다. 자, 여기 아까 5번에서 했던 그 평균이 다를 때는 이제 표준 편차 총합 전체에 대한 건 어떻게 찾는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보자.
자, 19번입니다. 페이지 132쪽. 자, 다음 편은 A반, AB 두 반의 학생 수하고요. 자, 체육 성적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래요. 평균하고. 자, 그래서 A하고 B를 봤더니 자, 평균 그 다음에 학생 수 있네. 바꾸자. 그냥 학생 수로 할게요. 아, 평균 똑같네? 잘못 봤다. 아, 쌤이 아까 20, 10을 표준 편차, 그 평균 점수로 봤어요. 없네요. 그래요. 너무 이게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게 안 나올 가능성이 어차피 크니까 없네요. 패스. 나중에 나오면 알려주겠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계산이 좀 많아지는 거라 굳이 안 달아도 된다는 거야. 자, 136쪽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냥 빠르게 다 해버릴게. 자, 산점도와 상관관계라는 건 너무 쉬워요, 이건. 산점도는 뭐냐면요, 그냥 보세요. 아, 저렇게 점 찍어 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증가함수로 부르니 감소함수로 부르니? 네, 증가함수로 부르죠. 자, 얘는요, 감소한다고 부르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라 되는 거 있지. 쭉 올라가니까 양의 상관관계, 쭉 내려가니까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점이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애잖아. 이렇게 생겼지도 않고 이렇게 생겼지도 않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아무 상관관계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넘어가요. 자, 1번입니다. 자, 상관관계가 있는 걸 모두 찾으랍니다. 페이지 138쪽이에요. 자, 그럼 1번, 2번이 답이죠. 자, 넘어가요. 아이고. 아, 거기 확인 2번도 한번 봅시다. 자, 기억 보시면요. 두 별량의 순서상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이 나타낸 거. 그러니까 점들을 찍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걸 삼점도라고 하고요. 자, 산점도에서 점들이 한 직선위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점들이 뭐 여기 직선이게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야, 근데 이것도 직선이라고 쳤을 때 여기 이렇게 분포될 수도 있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포될 수도 있거든. 그럼 이거를 무조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얘네는 괜찮은데 얘네 때문에. 그리고 디귿은 삼점도에서 그 점들이 흩어져 있거나 좌표 쪽에 평행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 상관관계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점들이 그냥 대충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여기 X축에 평행하게 있거나 뭐 Y축에 평행하게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일단 맞고요. 자, 리을은요. 산점도에서 점들이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점들이 분포가 되어 있을 때는 양의 헛소리,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별량 사이의 산점도가 대체로 오른쪽 끝이, 즉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면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예를 들은 거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힘이 강해진다. 나이가 많을수록 힘이 약해진다. 나이는 많아지는데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겠죠. 자, 그런 거 한번 찾아보래요. 자, 몸무게하고 키입니다. 자, 몸무게가, 키가 클수록 몸무게는 크죠? 대체적으로.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제 키가 크면 대체적으로 몸무게 많이 나가잖아. 그치? 네, 그래서 1번은 양의 상관관계고요. 자, 2번. 어머니의 나이와 아이들의 키는 관계가 없죠. 야, 어머니 나이가 많아. 어머니 나이가 예를 들어 70이야. 그럼 아들의 키는 190이야? 아니지? 자, 산의 높이와 기온. 산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돼? 낮아지죠. 와, 그래서 이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4번. 자,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그러니까 수학이 100점이야. 그 아침에 등교하는 게 뭐 새벽 4시에 등교냐? 수학 100점에도 지각할 수는 있잖아. 상관없고요. 자, 여름철의 기온하고 아이스크림의 판매량.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르면 됩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자, 여기가 아니구나. 이제 3번 있구나. 자, 봅시다잉. 자, 오른쪽, 자, 140쪽이에요, 140쪽. 자, 오른쪽 산점도는 호영인에 반 학생들이 받은 용돈과 지출액을 조사해서 나타냈대요. 자, 5명의 학생이 ABCD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랍니다. 용돈 지출액이 가장 많으래. 그냥 눈 보고 풀란 거잖아. 2가 제일 위에 있지 않니? 지출액이 Y축이잖아. 그럼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지. 그래서 2가 가장 많지. 그리고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적어요. 그러니까 용돈이 많아. 근데 지출액은 적어. 이런 애를 찾으라는 거죠. 누구예요? B죠. B 보시면요. 용돈 되게 많이 받아요. A랑 B랑 비슷하죠. 용돈 받는 게. 근데 A는 그만큼 써요. 근데 B는 안 써요. 끝. 밑에. 자, 오른쪽 산점도는 유진의 반 학생이 10명을 대상으로 자, 이제 1년 동안 책을 읽은 거하고 나타낸 거래. 자, 그럼 괄호를 한번 봅시다. 자, 6권 이상 읽은 학생들 중에서
자, 그럼 6권 읽은 건 3명이죠. 그리고 8권 읽은 것도 3명이고요. 10권 1명, 12권 1명이죠. 국어 성적이 70점인 학생 수. 그럼 몇 명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네요. 그쵸? 자, 8권을 읽은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평균. 자, 8권 이상 읽었댔죠. 자, 그럼 8권 이상 읽었을 때, 거기 보시니까 3명이잖아, 총. 근데 걔네들의 점수가 70점, 80점, 90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권 읽은 학생은 80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권 읽은 학생은 90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별량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5분의. 자, 150, 240, 320, 410. 계산해 주시면 82점. 이거 쉽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납니다. 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돼 있고, 이제 뭐 대단원 마무리 해가지고 쫙 돼 있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우리 영재반 친구들 통계 싸그리 끝냈습니다. 오, 책 벌써 다 끝났어요. 코로나로 2주를 놀았는데 2주 만에 이제 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시험이 2달 정도 남았지? 남은 기간 복습 열심히 하고 문제 많이 풀고 우리는 고등학교 수학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하시고 아마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혼자 해도 충분할 정도인데 굳이 여기까지 돼 있으면 쌤이 설명까지 들었으면 좀 더 깊은 것까지 다 이해가 된 거겠죠.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중학교 과정 다 끝났습니다.